안녕하세요. 스포일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새롭게 지수함수라는 것과 로그함수라는 것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함수들 한번 떠올려 보시면, 자, 2차 함수라고 하면은 y는 x제곱 플러스 2x 이런 식으로 지수가 최고차항이 2차 항인 이러한 함수를 우리는 2차 함수라고 불렀었고, 예를 들어서 1학년 때 배웠던 유리함수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y는 x 빼기 1분의 x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유리식의 형태로 되어 있는 함수를 우리는 유리함수라고 불렀었고, 그다음 무리함수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y는 루트 x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해서 루트라고 하는 우리가 무리수를 다룰 때 배웠던 이 루트라고 하는 기호 안에 x가 들어가 있는 경우에 우리는 무리함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이제 배우게 되는 지수함수라는 것과 로그함수라는 것은 이 미지수 x라는 것이 지수함수는 지수에 있는 것일 거고, 로그함수는 로그 속에 진수에 이렇게 함수가 주어진 경우를 말할 거다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긴 y는 a의 x제곱이라고 생긴 지수 함수와 y는 로그 a의 x라고 생긴 로그 함수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수 함수는 어떻게 정의하는가 라는 건데, 방금 얘기한 대로 y는 a의 x제곱 꼴로 정의를 시키고, 자, 우리는 이 수학 1을 처음 배우면서 지수를 어디까지 확장을 시켜놨냐면 실수 범위까지 확장을 시켜놨습니다. 그 말은 y는 a의 x제곱이라고 했을 때 이 x 자리에 어떠한 수든지 들어와도 된다는 거죠. 실수면. 그래서 실수가 들어왔을 때, 그러면 우리가 지수를 실수로 확장을 시켰을 때 밑은 어떻게 한정이 되었냐면 밑은 0보다 커야 한다라고 한정이 되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a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1이 아니다라는 조건은 왜 있을까요? 자, 1이 아니다라는 조건은 만약에 a가 1이라고 한다면 y는 1의 x제곱이라고 하면 x에 어떠한 실수가 들어오든지 간에 항상 얘는 1이라는 함수값이 정해지겠죠. 그 말은 지수 함수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함수의 특징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상수 함수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지수 함수 안에는 밑을 1인 것을 제외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들까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함수라는 것을 배우면서 정의역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수 함수에서의 정의역은 실수가 아무거나 들어가면 된다는 거죠. 이 지수 자체에는. 그래서 정의역은 실수가 된다. 실수 전체가 정의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지수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릴까를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자, 정의역은 실수 전체라고 했으니까 그냥 여기 나타나는 점들을 쭉 연결을 해주시면 되고, 연결을 할 때 1차 함수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냥 곡선으로 연결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점을 찍어보면, 자, 0을 대입하게 되면은 x에 0 대입하시면 1이 지나갈 거고, 1을 대입하면은 2를 지나갈 거고, 2를 대입하면 4를 지나가고, 3을 대입하면 8을 지나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2분의 1,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4분의 1,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8분의 1이라는 점을 지나갈 거예요. 자, 그러면 점들을 몇 개 찍어보면 0,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분의 1, 1,2, 2,4, 3,8 이러한 점들을 연결을 하시면 되는데, 곡선으로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곡선으로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고, 다시 이런 식으로 곡선으로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지금 이렇게 그리면서
이 밑으로 내려가지 않게 그렸죠. 계속 그냥 이 x축에 뭔가 닿을 듯 말 듯하게 그렸단 말이죠. 그치? 자, 그 이유는 우리가 여기에 숫자가 만약에 마이너스 100이라고 한다면 x에 마이너스 100이 들어가면 2의 100제곱분의 1이 되는 거죠. 얘는 0에 정말 가까운 숫자가 되겠지만 0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의 x제곱이라고 했을 때 어떤 실수 x를 대입하면 얘는 항상 0보다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x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0에는 가까워지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지수함수의 그래프에서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것은 첫 번째, 정의역은 아까 얘기한 대로 실수 전체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치역은 어떻게 되느냐? 치역은 0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0보다 큰 실수.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냐면 y가 0보다 큰 실수인데 점점 작아질수록 y는 0이라는 직선에 가까워지니까 점근선이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점근선이라는 것이 생기고, 점근선은 x축 이렇게 얘기하셔도 좋고, 아니면 y는 0이라는 직선이다 라고 얘기를 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는 항상 어떤 점을 지나게 되냐면 0,1이라는 점을 지나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를 그리면서 판단을 할 수 있는 사실들은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자, 이제 이 2의 x제곱의 그래프를 한번 y축에 대해서 대칭을 해보겠습니다. 자, y는 2의 x제곱을 y축에 대해서 대칭을 하게 되면, 자, y축에 대해서 대칭을 하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대입이 되는 거니까 y는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다 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자, 얘는 다시 쓰면 2분의 1의 x제곱이다 라고 쓸 수 있고, 자, 여기에다가 바로 같이 그려보면은 이 그래프를 y축 대칭했으니까 요렇게 그래프가 되랴. 자, 요런 점들. 마이너스 3일 때 8, 마이너스 2일 때 4, 마이너스 1일 때 2, 1일 때 0일 때 1, 1일 때 2분의 1. 그래서 요 빨간색 점들을 연결을 해서 요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알 수 있는 사실, y는 2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그렸더니 2분의 1의 x제곱의 그래프를 그리는 y축을 대칭했더니 2분의 1의 x제곱 그래프를 그려줬고, 자, 그러면 그랬을 때 우리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너무 지금 표보는 작지만 뭐 3의 x제곱으로 하든 3분의 1의 x제곱으로 하든 비슷한 상황이 발생을 할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y는 a의 x제곱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일단 이 a가 0보다는 커야 되고 1은 아니다라고 아까 얘기를 했었고, 자,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 두 가지로 나뉘어지게 될 텐데, 첫 번째는 a가 1보다 큰 경우, 두 번째는 a가 0과 1 사이에 있는 경우로 나뉘어질 겁니다. 자, a가 1보다 큰 경우에는 아까 2의 x제곱의 그래프를 그렸던 것처럼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면서 네 번째로 결국 증가하는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지는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자, 0과 1 사이에 있는 a가 된다면, 밑이 0과 1 사이가 된다면 이때는 우리가 감소하는 함수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a가 1보다 큰다면 그래프 모양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고, a가 0과 1 사이라면 감소하는 이러한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이 세 개의 성질은 a가 0과 1 사이에 있든 아니면 1보다 크든 관계없이 항상 똑같이 성립하는 성질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제 1번에서 2의 x제곱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y는 2분의 1의 x제곱의 그래프를 그려봤고, 자, 그 다음 3의 x제곱의 그래프와 3분의 1의 x제곱의 그래프도 한번 그려보면 3의 x제곱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우리는
얘가 0,1을 지나고 1,3을 지나고 2,9를 지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0,1, 1,3, 2,9 요 세 개의 점을 연결을 좀 해주시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가서 이런 식으로 올라갈 겁니다. 얘가 y는 3의 x제곱 그래프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얘를 가지고 y는 3분의 1의 x제곱이라는 건 3의 마이너스 x제곱이 되는 거니까 얘를 y축 대칭해주면 되는구나. 자, 그래서 y축 대칭을 해주시면은 0,1 똑같이 지나갈 거고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2,9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그래서 얘가 y는 3분의 1의 x제곱의 그래프다. 그래서 아까 했던 대로 a가 1보다 크다면 증가하는 형태의 함수, a가 0과 1 사이에 있다면 감소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된다 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내용이 이 아래쪽에 쭉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만큼을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a가 1보다 클 때, 그 다음에 a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 그래프 모양이 각각 다음과 같이 그려지고, 그 다음 이 지수 함수에서는 여러분들이 점근선까지 같이 고려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얘가 이제 기본적인 형태인 거고,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평행이동을 하는 형태들을 좀 알아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평행이동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예제 2번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y는 2의 x 빼기 1의 제곱 플러스 2의 그래프를 그리고 점근선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가 원래 있었을 것이고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 이동을 해주면 y는 2의 x 빼기 1의 제곱 플러스 2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사실 몇 가지만 좀 확인을 해보면, 자, y는 2의 x제곱일 때 정의역은 실수 전체, 그 다음 치역은 y가 0보다 크다. 자, 그 다음 그래서 점근선이 y는 0이라는 x축이었고, 자, 그 다음 항상 지나는 점으로 0,1을 지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얘를 가지고 정의역이 x에 관련된 거니까 x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을 한다고 해서 정의역이 실수 전체였던 게 변화가 없겠죠. 그래서 정의역은 똑같이 실수 전체가 될 것이고, 자, 두 번째 치역 같은 경우엔 y축으로 2만큼 평행 이동을 했기 때문에 y가 2보다 크다 이렇게 됐고, 그래서 점근선이 y는 2다. 자, 그리고 0,1이었던 점은 어떻게 변화될 거냐면은 x축으로 1, y축으로 2만큼 평행 이동하니까 1,3이라는 점을 지나게끔 그려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것들에 맞춰서 우리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본다면, 자, x축이 있고 y축이 이렇게 있어서, 자, 일단 점근선을 알았으니까 점근선을 먼저 표시를 좀 해주시면 되겠죠. y는 2라는 직선. 그래서 얘가 점근선이 되고 1,3이라는 점이 대략 뭐 이런 데 있겠죠. 자,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확하게 뭐 이런 모양은 아닐지라도 대략 이런 모양으로 그려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결국 중요한 거는 정의역은 변화되지 않고 치역과 점근선이 변화되고 항상 지나던 점이 변화된다. 이 정도를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쉽게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문제 2번 보시면, 자, 지금 기본 형태인 3의 x제곱의 그래프를 그려줬고, 자, 3의 x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2의 그래프를 그려라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옮겨질 때 x축으로 마이너스 1,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아까에서 변화되는 것을 보시면 치역과 점근선이 변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치역은 어떻게 되냐면은 y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이렇게 될 것이고, 점근선 같은 경우에는 y는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되겠죠. 자, 따라서 y는 마이너스 2라는 점근선 그려주시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보다 큰 쪽에 그리면 되는데
이 0,1을 지났던 점이 어디로 갈 거냐면 x축으로 1만큼 y축 마이너스 2만큼 내려오니까 이 점을 지나갈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거다.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번에는 2분의 1의 x 빼기 1제곱 플러스 1. 자, 얘 같은 경우에도 y는 2분의 1의 x제곱 그래프가 그려져 있고, 그러면 이렇게 움직일 때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 거죠. 자, 그러면 점근선이 y는 1이다 라고 나올 거고, 치역은 y가 1보다 크다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점근선 y는 1, 그 다음에 요 위쪽으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될 거고, 자, 그러면은 0,1이었던 점이 한 칸 올라가니까 요 점을 지나가게끔 그려주시면 대략 뭐 이런 느낌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아이고. 그래서 대략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원래 함수의 그래프에서부터 어떻게 평행 이동되는지를 가지고 평행 이동된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로그 함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그렸던 지수 함수의 그래프를 보시면 계속 증가하거나 또는 계속 감소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말은 기본적으로 1대1 함수다. 지수 함수는 기본적으로 1대1 함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자,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공역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치역과 공역이 같은 걸로 생각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제가 공역이라는 것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없죠. 자, 그래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지수함수는 1대1 함수에서 더 나아가서 1대1 대응이 되는 거구나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잘 마쳤으면 1대1 대응이라는 것을 보면서 딱 떠올릴 수 있는 게 역함수라는 것을 떠올릴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로그 함수가 지수 함수의 역함수가 될 건데 그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y는 a의 x제곱이라고 하는 어떤 a가 0보다 크고 1이 아닌 지수 함수가 있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는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x는 로그 a의 y다 라고 써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얘를 가지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해주시게 되면 y는 로그 a의 x라고 해서 새롭게 함수가 만들어지고 로그 함수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지수 함수에서 시작했던 것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했더니 로그로 마침이 끝났기 때문에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는 역함수 관계에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마찬가지로 그러면 a는 0보다 크고 1이 아니다 라는 조건, 우리가 이 밑조건에서 로그의 밑조건에서 배웠던 것을 그대로 똑같이 적용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이때는 정의역이 지수함수에서는 정의역이 실수, 그 다음 치역이 y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왔었죠. 그러면 얘 또한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되기 때문에 로그 함수에서는 정의역이 x가 0보다 크다. 그래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대로 진수의 조건이 0보다 크다였죠. 그래서 그 조건이 그대로 들어가지고 치역이 실수 전체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의역이 0보다 크기 때문에 0보다 큰 숫자면 어떠한 숫자든지 다 대입이 되기 때문에 아까 x는 0이라는 점근선을 가졌던 것이 y축, x축, y는 0이라는 점근선을 가졌던 것이 로그 함수로 와서는 이 x가 0보다 크기 때문에 y축이
점근선이 되고 x는 0이라는 직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서 그래프의 모양 또한 y는 a의 x제곱, a가 1보다 큰 상황일 때는 증가하는 그래프가 그려졌었죠, 아까? 자, 증가한다는 말은 x값이 증가하며 y값도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가 y는 x에 대해서 바뀌어진다면 y값이 증가해도 x값이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증가하는 함수면 역함수 또한 증가하는 함수가 되고, 자, 그 다음 감소하는 함수면 역함수 또한 감소하는 함수가 되면서 각각 이 빨간색 그래프처럼 로그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 정의역, 그 다음에 치역, 그 다음에 점근선 이런 것들은 다 지수 함수하고 연관을 시켜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로그 함수 따로 지수 함수 따로 기억을 하는 게 아니라 지수 함수와 연관을 시켜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수능 문제를 풀게 된다면 수능 문제에서는 대부분 지수 함수만 또는 로그 함수만 나오는 경우보다는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를 같이 엮어서 나오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을 같이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문제 3번 보시면 y는 3의 x제곱의 그래프와 3분의 1의 x제곱 그래프를 알려줬고 로그 3의 x의 그래프를 그려보자. 그러면 이렇게 역함수죠. 그러면 y는 x라는 직선을 하나 그려주시면 자, y는 x라는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겠죠? 얘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주는 거니까 0,1을 지났던 건 1,0을 지나갈 거고, 그 다음 1,2를 지나갔던 건 2,1을 지나가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 2,9를 지나갔던 건 2,9를 지나갔던 건 9,2를 지나갈 거니까 요 바깥에 어딘가에서, 자, 그래서 그래프 모양이 점근선이 y축이 되게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그래서 얘가 y는 로그 3의 x의 그래프다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 자, 얘도 마찬가지, 얘도 이렇게 둘이 서로 역함수 관계가 되죠. 자, 그래서 얘도 y는 x라는 직선 하나 그려주시고, y는 x라는 직선이 다음과 같이 지나갔을 때, 자, 얘에 대해서 대칭해 주시면 마찬가지로 여기 지나가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3을 지나갔으니까 3, 마이너스 1을 지나가게끔. 자, 그래서 그래프 모양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는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다 라고 이제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어서 이제 로그 함수를 평행 이동하는 그래프들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y는 마이너스 로그 2의 x 빼기 1 플러스 2의 그래프를 그리고 점근선을 구하자 이런 문제인데, 자, 얘는 보는 방법을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여기 풀이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y는 마이너스 로그 2의 x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y는 로그 2의 x라는 것을 지금 y의 부호가 바뀐 것이기 때문에 x축 대칭을 해준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로그 2의 x 그래프를 x축 대칭을 먼저 해준 상태고, 그 다음에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 이동을 했다. 그래서 y는 마이너스 로그 2의 x 빼기 1 플러스 2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점근선은 얘가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x가 1보다 크다가 정의역이 될 거니까 점근선은 x는 1이다가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얘를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어떻게도 생각할 수 있냐면, 자, 얘 그래프가 이 식이 y는 로그 2분의 1의 x 빼기 1 플러스 2라고 쓸 수도 있는 거죠.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자, 이렇게 썼을 때는 그러면
이때는 우리는 로그 2분의 1의 x의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는 거죠. 로그 2분의 1의 x의 그래프가 정확하게 이 그래프랑 일치하게 되고 똑같이 x축으로 1, y축으로 2만큼 평행 이동시키시게 되면 이 빨간색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문제 4번 보시면 자, 로그 3분의 1의 x 플러스 2 플러스 1의 그래프를 그리시오. 자, 얘는 그러면 x축으로 마이너스 2, y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를 그리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점이 x축으로 마이너스 2, y축으로 1만큼 요 길로 가는 거고, 그러면 점근선이 x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점근선이 x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그래서 요 점을 지나가게끔 그래프 하나 그려주시면 이렇게 대략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 그래프가 그려지더라 라고 보시면 되고, 자, 얘 같은 경우에도 자, 로그 2의 x 그래프를 그려줬으니까 로그 2의 x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지금 잘 보시면 얘가 y는 마이너스 로그 2의 x 플러스 1분의 1 빼기 1인데 이렇게 볼 수 있죠. 마이너스 1제곱 마이너스 1. 자, 그러면 얘가 로그 2의 x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식이 바뀝니다. 아, 그래서 x축으로 마이너스 1,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하면 되는구나. 자,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원래 우리는 얘 자체가 0보다 커야 됩니다. x 플러스 1분의 1이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x 플러스 1이 0보다 큰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때나 결국 정의역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이 점근선이 될 것이고 얘를 가지고 x축으로 마이너스 1,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이니까 요 점을 지나가게끔 그래프 그려주시면 대략 이렇게 평행 이동되면서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자,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 여러분들이 이 로그의 성질을 적용할 때 주의해야 될 것 하나는 이따가도 한번 설명을 하겠지만 정의역이 바뀌는지를 잘 살펴야 됩니다. 정의역에 변화가 생기는지를 잘 살펴보자 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상황에선 정의역의 변화가 없다. 그러니까 그냥 로그의 성질 적용해서 다음과 같이 풀어줘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두 수를 비교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제곱근 2와 세제곱근 8을 비교해보자 라는 거죠. 자, 그러면 8제곱근 8을 비교해보자. 자, 그럼 얘는 다시 쓰면 2의 3분의 1제곱이고 얘는 8의 8분의 1제곱인데 8이 2의 세제곱이기 때문에 2의 8분의 3제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y는 2의 x제곱이라고 하는 어떤 지수 함수가 있다고 했을 때 이 지수 함수는 증가하는 함수가 되는 거죠. 그 말은 x값이 크면 y값도 커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3분의 1이라는 것과 8분의 3이라는 것 중에 누가 더 큰지를 비교하시면 되는데, 자, 3분의 1은 9분의 3이기 때문에 8분의 3이 더 크죠. 따라서 8분의 3이 더 크니까 y값이 x값이 더 큰 게 8분의 3이니까 y값도 8분의 3 쪽이 더 크겠다. 그래서 8제곱근 8이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보시면 자, 2분의 1 로그 2분의 1의 100과 2 로그 2분의 1의 3을 비교해보자 라는 건데, 자, 얘는 로그 2분의 1의 10이 되는 거겠고 얘는 로그 2분의 1의 9가 될 겁니다. 자, 밑이 2분의 1인 로그 함수는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y는 로그 2분의 1의 x라고 썼을 때 얘는 감소한다라는 거죠. x값이 커지면 y값은 작아진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둘 중에 10인 9보다 더 크니까 10이 9보다 더 크니까 실제로 값 자체는 얘가 더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2로그 2분의 1의 3이 더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문제 5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두 수를 비교하자. 자, 그러면 얘는 3의 2분의 1제곱이 될 거고,
자, 그러면 얘는 3의 5분의 1제곱이 되죠. 밑이 3이니까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증가하는 거니까 지수가 클수록 더 큰 숫자다. 자, 2분의 1과 5분의 1을 비교하시면 2분의 1이 더 크죠. 그래서 얘가 더 크다. 그래서 4제곱근 9가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보시면 0.5의 9분의 10제곱. 얘는 0.5의 10분의 9제곱이 됩니다. 자, 그러면 0.5라고 했으니까 얘는 감소하는 거니까 9분의 10과 10분의 9 중에 더 큰 숫자는 9분의 10이 되고, 그러면 0.5의 10분의 9제곱이 더 큰 숫자다. 그래서 얘가 더 크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문제 6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 6번은 이제 로그에서의 대소 비교고, 자, 그러면 얘는 로그 3의 15가 되겠고, 얘는 로그 3의 16이 됩니다. 자, 밑이 3인 로그이기 때문에 15와 16을 비교하면 16이 더 크죠? 따라서 증가하기 때문에 로그 3의 16이 더 크다. 자, 그래서 4 로그 3의 2가 더 큰 숫자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보시면 이번에는 로그 5분의 1에 64라는 것은 4의 세제곱이니까 4가 될 거고, 자, 얘는 로그 5분의 1에 얘 같은 경우에 세제곱 하시면은 3루트 3이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4라는 숫자와 3루트 3이라는 숫자를 비교하시면, 자, 얘는 루트 16이고 루트 27이니까 얘가 더 크죠. 3루트 3이. 자, 따라서 자, 밑이 5분의 1인 로그이기 때문에 누가 더 크냐? 얘가 더 큰 숫자다. 그래서 3분의 1, 5분의 1의 로그 5분의 1의 64가 더 큰 숫자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예제 5번 보겠습니다. 자, 로그 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제한된 범위에서의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자, 일단 정의역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는 상황이고, 자, 그 다음 이러한 지수 함수에서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특별하게 이 지수 가지고 장난을 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이 주어진 정의역에서 양 끝값이 최대값 또는 최소값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수함수, 로그함수 모두 증가하거나 또는 감소를 한다는 거죠. 2차 함수처럼 증가하다가 감소하거나 증가하거나 아니면 증가하다가 감소하거나 이런 경우가 없고, 증가하면 계속 증가하는 거고 감소하면 계속 감소하는 게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특징이기 때문에 주어진 범위의 양 끝값을 대입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2를 대입하시면 x가 마이너스 2일 때 2의 0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0이라는 값을 가지게 되고, 자, x가 1일 때는 2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7을 가집니다. 자, 그래서 얘가 최소값, 얘가 최대값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2일 때가 더 작은 쪽이니까 여기서 최소값, 최대값 이렇게 갖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문제 7번 보시면, 자, 밑이 3분의 1인 로그이기 때문에 감소하는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그 말은 x가 1일 때 최대값, x가 9일 때 최소값이 나올 거다. 자, x에 1 대입하시면 로그 3분의 1에 1 빼기 2가 되고, 로그 3분의 1에 1은 0이니까 마이너스 2가 최소값. 자, 그 다음 로그 3분의 1에 9 빼기 2가 되죠. 죄송해요. 여기 최대값이 최대값. 자, 그 다음 로그 3분의 1에 9 빼기 2는, 자, 여기서는 3의 마이너스 2제곱이 3분의 1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그래서 마이너스 4가 나오고 얘가 최소값. 그래서 감소하니까 x가 1일 때가 최대값, 9일 때가 최소값. 여기가 최대값, 최소값 이렇게 나옵니다. 살짝 오류가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생각 넓히기 볼 건데, 자, 아까 제가 이 위에 그래프를 그리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무언가 로그의 성질을 적용하면서 정의역이 변화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라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세 개의 함수 y는 로그 2의 x제곱, y는 2 로그 2의 x, y는 2 로그 2의 절대값 x에 대해서 각각 한번 좀 살펴보자면, 자, 일단 우리가 너무 잘 알기로 y는 예를 들어서 로그 a의 b의
k제곱이다 라고 하면 얘는 k의 로그 a의 b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살펴보면 y는 2 로그 2의 x가 되는구나 라고 로그의 성질을 적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적용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경수가 말한 것처럼 이 두 개의 함수가 같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명진이가 얘기한 것처럼 로그 2의 x제곱과 2 로그 2의 절대값 x는 같은 함수는 맞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선형이 셋 다 같은 함수다. 얘도 잘못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경수와 선형이는 왜 틀린 말을 했는지 정의역을 가지고 판단을 해볼 건데, 자, 정의역을 판단할 때는 처음에 주어진 이 함수식 자체로 보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정의역이 이 진수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인 거죠. 자, 첫 번째 함수는 y는 로그 2의 x제곱이라는 함수는 정의역이 어떻게 될 거냐면 x제곱이 0보다 큰 숫자이면 됩니다. 그 말은 x가 0만 아니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y는 2 로그 2의 x의 그래프에서 정의역은 x가 0보다 크다가 되는 거죠. 진수 부분이 0보다 크면 되니까. 그래서 x가 0보다 크다. 자, 그 다음 마지막 y는 2 로그 2의 절대값 x. 자, 여기서 정의역은 절대값 x가 0보다 크면 됩니다. 그 말은 x가 0만 아니면 된다는 거죠. 아, 그래서 정의역이 지금 다르다. 2 로그 2의 x와 나머지 두 개의 함수는 정의역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경수가 말한 로그 2의 x제곱과 2 로그 2의 x는 같다가 틀린 말이다. 그 다음 셋 다 같은 함수도 아니죠. 얘가 다르니까. 자, 그 다음 명진이가 말한 대로 얘네 둘은 일단 정의역은 같습니다. 정의역은 같아요. 그러면 이제 x에다가 0이 아닌 숫자들을 대입했을 때 이 두 함수가 서로 같은 함수 값을 갖는지만 비교를 하시면 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대입을 하실 때는 일단 제곱을 시키는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음수도 넣을 수 있죠. 그러면 로그 2의 마이너스 2의 제곱과 로그 2의 x의 절대값 마이너스 2의 2를 곱한 게 같아지는지를 확인을 하시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을 때 얘네들은 항상 같을 수밖에 없다. 얘가 로그 2의 2니까 1, 그래서 2가 되고, 자, 얘는 로그 2의 4가 되니까 2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항상 같아지기 때문에 이 두 개의 함수는 서로 같은 함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진이는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로그 2의 x제곱의 그래프를 그려보자 라고 한다면 그래프가 이렇게 하나, y축의 대칭에서 하나 더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 자, 로그 2의 x 그래프를 그리시면은 한쪽만 그리시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 2 로그 2의 절대값 x의 그래프를 그리시면 얘하고 똑같은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생각 넓히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로그의 성질을 적용하는 건 좋은데 그때 정의역이 변화되는지를 잘 살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심결에 이거를 2를 내려가지고 얘도 이렇게 되니까 이 그래프나 똑같겠지 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 자, 그래서 정의역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잘 관찰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 여러분들이 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에 대해서는 따로 떨어져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같이 기억을 해 두시는 게 나중에 학습하실 때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를 같이 학습을 하시기를 추천드리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